경찰이 어린이 통학 차량 사고를 줄이기 위해 이달 말부터 각종 통학버스 법규 위반을 적극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경북 항공산업의 성공 조건을 알아보는 연속 보도. 오늘은 첫 순서로 캐나다 몬트리올의 항공산업 성공 노하우를 알아봅니다. 동양대 이전 반대 대책위가 동두천 시장에게 행정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동두천 캠퍼스터의 토양 오염 문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롯데마트 입점을 두고 상인들과 시민들의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포항시가 롯데마트 측의 보완을 요구해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7일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우리 지역은 북상하는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낮부터 비가 시작돼서 늦은 오후에는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장마전선은 목요일까지 영향을 주겠고 비가 오면서 대구의 낮 기온은 어제보다 4, 5도가량 내려가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이시정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오늘부터는 다시 장맛비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낮부터 경북 남부 지역을 시작으로 늦은 오후에는 대부분 지역으로 비가 확대되겠고요. 목요일까지 꽤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모레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대구 경북 남부 지역은 30에서 80mm, 경북 북부 지역은 20에서 60mm 정도인데요. 현재 제9호 태풍 찬음과 제10호 태풍 링카의 진로가 매우 유동적이어서 강수 구역과 강우량은 변동 가능성이 있고요. 비가 내리는 동안 일부 지역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칠 것으로 보입니다. 시설물 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 대구의 기온은 19도로 공기가 제법 서늘한데요. 낮에도 22도에 머물면서 어제보다는 4, 5도가량 낮은 기온을 보이겠고요. 안동도 24도에 머물면서 서늘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요즘 어린이집이다 학원이다 해서 우리 아이들 하루에도 몇 번씩 통학버스를 타야 하는데요. 잊을만 하면 터지는 사고 소식에 부모님들은 항상 걱정이시죠. 경찰이 이달 말부터 통학버스 법규 위반을 적극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학원버스에서 내린 초등학생이 길을 건너다가 반대편에서 오는 승용차에 치여 쓰러집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이지만 학원버스를 뒤따르던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서 추월하는 바람에 초등학생도 맞은편 운전자도 모두 시야가 가려졌습니다. 너무 위험한 지역이라서 저희는 여기에 세워줬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원래는 어디 세우기로 했습니까? 저 안쪽에 여기에서 몇 미터 정도지? 한 70미터 더 들어가야 되고. 학원버스에는 학생이 내린다는 것을 알리는 전멸등도 동승하는 보호자도 없었습니다. 어린이 보호 차량 표지만 뒤에 붙어 있으면 상관이 없어요. 지금 의무적으로 동승자가 어린이집에는 있어야 되지만 유치원에 있어야 되지만 아직 학원에서는 그건 의무 아니에요. 이렇게 어린이 통학 차량 안전사고가 잇따르자 경찰에서도 오는 29일부터 전면적인 단속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지난 1월 개정된 도로교통법 홍보 기간이 끝나 모든 어린이 통학버스는 경찰에 신고해야 되고 보호자도 차량에 같이 타야 합니다. 통학 차량 운전자는 전멸등을 켜고 아이들이 안전한 곳에 도착한 것을 확인한 뒤 출발해야 합니다. 일반 운전자들 역시 통학 차량 앞지르기를 할 경우 벌점 30점에 범칙금 10만 원까지 내야 합니다. 통학 차량 운전자 그리고 운영자뿐만 아니라 그 일반 운전자들도 어린이 통학 차량에 대한 그 안전 의식을 가지고 운행을 해야 되는 게 이제 이 법의 취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학원버스 상당수를 차지하는 15인승 이하 차량의 보호자 의무 탑승 규정이 2년 유예되는 등 여전히 허술한 부분이 많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메르스 극복 경제 살리기에 경상북도 기업들과 경제단체, 향후회 등이 손을 맞잡기로 했습니다. 경북상공회의소협의회는 141 전통시장 갖기 운동을 펼치는 한편 구내 식당 식재료를 전통시장에서 사기로 했고 지역 특산물을 사서 선물하는 운동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또 경북경영자총협회와 동북경영자협회, 경북청년CEO협회는 이달 중 장보기 행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재경 대구경북시도민회는 고향에서 휴가 보내기와 전통시장 장보기 캠페인을 펼치는 등 각계각층의 경제 살리기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중국에서 연수 중 버스 사고로 숨진 고 정광용 경상북도 서기관의 시신이 어젯밤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로 운구된 뒤 대구 의료원 장례식장에 안치됐습니다. 김건영 경상북도지사와 간부 공무원들은 대구 의료원에서 고 정광용 서기관의 유족들을 만나 위로의 뜻을 전했습니다. 연결식은 내일 오전에 열립니다. 항공산업은 진입이 쉽지 않지만 그 파급 효과가 엄청나다 보니 꿈의 산업으로 불리고 있는데요. 경상북도가 이 항공산업을 차세대 성장 동력 산업으로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고 영천에 항공 전자 부품 산업단지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대구문화방송은 영천을 중심으로 한 경북 항공산업의 성공 조건을 해외 성공 사례를 통해 연속 보도합니다. 오늘은 첫 순서로 세계 3대 항공산업 클러스터인 캐나다 몬트리올의 성공 노하우를 알아봅니다. 한태연 기자입니다. 캐나다 퀘벡주 몬트리올, 세계 3대 완제 항공기 제조회사 bombardier 비롯한 300여 개 항공 관련 기업들이 입주했습니다. 경량 항공기를 비롯해 헬리콥터와 시뮬레이터, 랜딩 기어, 항공기 유지와 수리 등 항공산업의 모든 분야가 이곳에서 다뤄지고 있습니다. 항공기업 근로자만 4만 3천여 명이고 캐나다 항공산업 매출의 절반, 퀘벡주 매출의 98%가 이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성공은 유기적인 네트워크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캐나다 정부가 항공 클러스터 지원을 위해 20년 전 설립한 에어로 몬트리올. 몬트리올, 나아가 캐나다 전체의 항공산업 발전을 위해 만든 기관으로 다양한 지원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키워주고 있습니다. Air Montreal's main achievement basically is to have put together some structuring projects for the industry, namely the MACH initiative to help the supplier base of our companies to improve their capabilities in terms of management and in terms of operations, and also the different research technology demonstration projects. 13년 전 설립된 퀘벡 항공산업 산학협력단은 대학의 우수 인력을 기업체에 공급하고 기업과 대학의 공동 연구 개발을 도와주면서 캐나다 항공산업을 이끌고 있습니다. 지금도 100여 개의 프로젝트를 기업, 대학과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Well, CREAC has been founded in 2002 with a vision of industrial leaders and academic leaders also to go beyond what they were seeing in terms of their collaboration. They were willing to bring this collaboration to a second level, to a different level. 몬트리올 항공산업은 이런 네트워크 속에 보잉사가 있는 미국의 시애틀, 에어버스의 프랑스 툴루즈와 함께 세계 3대 항공 클러스터로 자리를 지켜오고 있습니다. 과감한 투자, 그리고 이를 지원하는 정부, 학계의 기술적인 뒷받침이 캐나다 항공산업을 이끌고 있습니다. 영천 항공 클러스터의 성공적인 조성 조건은 캐나다 항공산업의 노하우에서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MBC 뉴스 한태연입니다. 3분기 기업들의 체감 경기가 얼어붙고 있는 가운데 대구 경북 지역 기업들이 가장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2,400여 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3분기 기업 경기 전망 지수를 조사한 결과 전분기보다 11포인트 떨어진 88로 집계됐습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95, 충청권 90, 제주권 90으로 전국 평균치보다 높았지만 동남권과 호남권이 각각 87과 86으로 평균에 미치지 못했고 대구 경북권은 76으로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 기업들은 자동차 부품 생산 감소와 철강업과 조선업의 부진 등이 장기화하고 있는 데다 중국의 저성장이 지속되면서 경기가 나빠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대구시가 중공영제 개혁시민위원회에서 만든 뒤 의견 수렴을 거친 시내버스 노선 개편안을 확정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합니다. 대구시는 테크노폴리스와 금호지구, 이시아폴리스 등 새로운 개발지역과 도시철도 사각지역에 급행 노선 4개를 신설하고 마을버스형 지선 순환 노선을 14개에서 20개로 늘렸습니다. 또 중복되거나 긴 노선 등 17개를 조정하거나 없애고 대체 노선을 만들었습니다.
대구시는 환승률이 기존 20.9%에서 26.1%로 높아져 갈아타야 하는 불편함이 있지만 효율적인 환승을 통해 이동거리를 줄이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동양대 재학생과 동양대 이전 반대 대책위가 동두천 시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옮겨갈 땅에 문제가 있다는 건데 동양대 동두천 캠퍼스 조성터의 토양 오염 문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정윤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양대 이전 반대 대책위원회가 동두천 시장을 상대로 의정부 지방법원에 제기한 행정소송의 내용은 동양대 동두천 캠퍼스 조성 사업의 시행 승인 처분 무효 확인입니다. 동두천시가 승인한 동양대 캠퍼스 조성 사업에 위법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지원특별법은 국방부 장관은 반환 공여구역을 처분하기 전에 지상물과 토지 오염을 제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전 반대 대책위는 국방부가 동양대 동두천 캠퍼스 조성 부지의 지상물을 제거하지 않았는데도 동두천시가 이 사업을 승인한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고 지적합니다. 또한 토양환경보존법은 오염된 토양은 반드시 오염이 발생한 해당 부지에서 정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전 반대 대책위는 국방부가 이 규정을 어기고 오염된 토양을 반출해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위법이라고 주장합니다. 앞으로 공사중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며 국방부, 환경부 제2차 대규모 집회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행정소송에 동양대 재학생이 참여한 것은 학생이 직접 생명권과 건강권, 학습권을 요구했다는 점에서 또 다른 폭발력을 갖고 있습니다. 환경오염이 완전히 치유된 다음에 합법적으로 지어진 학교에서 공부하는 게 학생들을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마음으로. 동양대 이전 반대 대책위는 앞서 동양대 총장과 국방부 장관, 동두천 시장 등 동양대 동두천 캠퍼스 조성사업 관련자 5명을 의정부 지검에 고발했습니다. MBC 뉴스 정윤호입니다. 2015 타이어뱅크 KBO 리그 삼성과 SK의 주중 3연전이 오늘부터 대구 시민운동장에서 펼쳐집니다. 삼성은 김상수와 박한희 등 주전 선수들이 부상으로 빠졌지만 구자욱과 백상원, 최선호 등 젊은 선수들의 활약이 이어지며 지난 주말 LG와의 3연전을 모두 이기면서 2위 그룹과의 격차를 3경기로 벌렸습니다. 대구문화방송은 삼성이 선두 자리를 굳히는 데 중요한 포인트가 될 이번 대구 3연전을 모두 라디오로 중계방송합니다. 대구지방검찰청은 4조 원대 유사수신 사기범 조희팔의 다단계 회사 자금 42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조 씨의 측근 41살 장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장 씨는 지난 2008년 조희팔 등과 짜고 회사 투자금 20억 원을 횡령한 뒤 이후 개인 빚을 갚기 위해 20억 원을 추가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장 씨는 대구지검 사부지청 54살 오모 전 서기관에게 뇌물로 2억 원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포항시 두호동 롯데마트 입점을 두고 상인들의 반발이 심해지면서 입점을 원하는 시민들과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롯데마트 측에 대규모 점포 등록 신청서가 미흡하다며 보완을 요구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철승 기자입니다. 포항중앙상가 상인회 등은 포항시가 대규모 점포 개설 등록 신청을 반려한 것은 적법하다는 고등법원의 판결이 나오지 않았느냐며 포항시의 법 준수를 요구했습니다. 이 대형마트 하나가 들어섰으므로 해가지고 정말 저희는 앞이 안 보이고 포항시 전체의 전통시장 자체도 안 보입니다. 무너집니다. 반면 두호동 인근 자생단체들은 최근 신문에 광고를 내고 대형마트의 편리성을 강조하며 입점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한 곳에 가서 소통도 할 수 있고 주민들이 편리하죠. 양측의 갈등이 깊어지는 가운데 포항시는 롯데 측이 지난달 16일 접수한 대규모 점포 개설 등록 신청서에 대해 보완을 요구했습니다. 포항시는 유통산업발전법상 제출하도록 된 상권 영향평가서는 대형마트의 강점만 구술하고 역기능을 담지 않아 일방적이고 지역협력계획서는 중앙상가 상인회 등 3개 상인회와 협상이 결렬돼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포항시는 다음 달 3일 보완 서류를 받아본 뒤
대규모 점포개설 등록 여부를 판단키로 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시장이 대기업을 위해 재량권을 사용하면 소상인은 설 자리를 잃게 된다며 법 취지에 맞는 행정을 촉구했습니다. 원칙적으로 불허한 것에 대해서 더 이상 재론하지 말고 원칙을 지키는 것이 민민 간의 갈등을 줄이고 지역 경제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 2013년 2월 대규모 점포 등록 신청이 처음 반려된 뒤 13차례의 협상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한 롯데 측과 상인회. 지난 2년 6개월간 양측의 상생 협력 방안이 결렬된 만큼 이제 빠른 결단만이 시민들 간의 갈등을 줄이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김치 유산균이 메르스가 속한 코로나 바이러스와 신종플루 같은 바이러스성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영남대학교는 맞춤 의료연구단장인 박용화 교수가 포함된 국제공동 산학연 컨소시엄 연구팀이 김치 유산균 가운데 한 균주를 동물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돼지 2,000마리에 투입한 결과 일주일 만에 100% 회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연구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인플루엔자, 아토피 같은 면역 질환을 동시에 다스릴 수 있는 신약 개발 가능성을 열었다며 내일 열리는 아시아 유산균 학회에서 연구 결과 일부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대구중구청이 동산동 3.1 만세운동길에서 옛 동산 파출소에 이르는 250m 구간에 대구 3.8 만세운동 행진로를 조성했습니다. 차도와 보행로의 구분이 없었던 이 구간 양쪽에 폭 2.6m의 보행로를 설치하는 한편 무궁화 60여 그루를 가로수로 심었습니다. 지난 1919년 전국적으로 일어났던 3.1 만세운동이 대구에서는 3월 8일에 일어났는데 지난해 11월부터 3.8 만세운동 행진로 조성 사업이 추진됐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오늘 대구 행복교육정책기획단을 출범해 다음 달까지 우동기 교육감의 5대 행복공약 이행 현황을 분석합니다. 기획단은 행복역량 교육과정 분과와 학부모 시민정책 분과 등 6개 분과로 나눠 행복공약이 학교에서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정책도 찾아서 보완할 계획입니다. 오늘부터는 다시 장맛비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낮부터 경북 남부 지역을 시작으로 늦은 오후에는 대부분 지역으로 비가 확대되겠고요. 목요일까지 꽤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모레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대구 경북 남부 지역은 30에서 80mm, 경북 북부 지역은 20에서 60mm 정도인데요. 현재 제9호 태풍 찬움과 제10호 태풍 림파의 진로가 매우 유동적이어서 강수 구역과 강우량은 변동 가능성이 있고요. 또 비가 내리는 동안 일부 지역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어서 시설물 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태풍의 영향으로 장마전선이 점차 북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낮부터는 우리 지역에도 비가 시작되겠고 늦은 오후에는 대부분 지역으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의 아침 기온은 19도, 영천은 17도로 공기가 제법 서늘합니다. 한낮에는 최고 22도에 머물며 어제보다 3, 4도가량 낮은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문경의 아침 기온은 17도, 한낮엔 23도에 머물겠고요. 김천은 21도 예상됩니다. 북부 내륙 지역, 청송은 아침 기온은 15도로 기온이 뚝 떨어져 있습니다. 낮에는 8도가량 오른 23도 되겠고요. 안동은 24도 예상됩니다. 경북 동해안에도 낮 기온이 23도를 넘지 못하겠고 바다의 물결은 1.5m를 일겠습니다. 목요일까지는 계속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장맛비가 끝난 금요일부터는 다시 기온이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